노인 인구의 증가와 신경퇴행성 질환 유병 인구 증가, 그리고 젊은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언합니다. 본 내용은 작성자 김정민 개인의 의견이며 2024년 2월 26일 현재 개혁신당에 정책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내 일을 하고 내 아이들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킨슨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파킨슨병을 만나 30이 되던 2012년 파킨슨병을 확진받았습니다. 2021년 국내 통계 포털 코시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파킨슨병 인구는 약 13만 명에서 약 14만 명에 이르며 그중 비노인에 속하는 65세 미만의 환자는 2만 2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1년 파킨슨병 환자는 10세 미만에서 3명, 10대가 103명, 20대가 148명, 30대가 190명, 40대가 885명, 50대 4,3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0대는 28,449명, 70대 44,441명, 80대 이상이 47,364명이었습니다. 파킨슨병은 고령의 나이에 흔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젊은 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후에도 병원에 찾기까지 긴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료법이 없고 점차 중증으로 진행되며 잠정적 장애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초기 컨디션 유지를 위한 관리가 파킨슨병의 증상 완화와 질환의 진행을 더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 연령에 속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는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파킨슨병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이, 노인은 노인복지법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법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받으며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는 치매관리법으로 관리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과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지키라는 의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나아가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더 나아가 그 어떠한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도 사회의 구성원이자 일원으로서 사회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이 고령의 나이에 흔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각각의 신경퇴행성 질환 중 누적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연령까지는 희귀질환관리법으로 관리하며 이 중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관리적 방법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준하며 영유아와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는 아동복지법에 준하여 65세 이상의 유병자는 노인복지법에 준하여 필요한 복지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노인의 인구, 각 신경퇴행성 질환의 유병 인구와 각 신경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65세 미만의 유병 인구,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 모두의 유병 인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 민간단체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시작되는 의약품 수출입과 유통, 약가 산정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각각의 증상, 해당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 방법 등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질환에 따라 지출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젊은 연령대에 발현하는 노인성 질환을 발굴하여 장기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이들은 특히 학업과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여섯 번째, 신경퇴행성 질환 유병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은 우리 사회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현행법 희귀질환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신경퇴행성 질환 누적 유병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연령까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해당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 유병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희귀질환관리법에 해당하는 연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국민들에게 고지되어 이후 불만이나 불편함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 번째, 각 질병의 증상, 진행 단계, 독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증상 완화와 진행을 더디게 하는 관리 방법의 유무 등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환자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고 환자 케어로 인해 가족의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질병이 진행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1번째, 각 질병의 증상들로 일상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되어야 합니다. 12번째, 각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경험담과 의견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번째, 증상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기 시작할 때 고려하게 되는 장애 진단 시 각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질병 진단 기준을 마련합니다.
14번째, 연령과 가정 내의 역할, 가구 형태 등 다방면을 발생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기준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15번째, 마지막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이나 시설에 전문 의료 인력을 배치하여 적시에 도움을 받아 위기적 돌발 상황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 전문 의료 시설을 의무적으로 두어 전문 의료 제공이 가능한 안전한 학교를 만듭니다. 또는 지역 거점 신경퇴행성 질환 병원, 그리고 지역 거점 어르신 병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